북한 선원 3명을 태운 작은 나무배가 어젯밤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우리 영해로 들어왔습니다. 북한 선원들은 항로를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며 배를 끌고 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물이 무너져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클럽 설계 도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당초 일자로 길게 펼쳐지는 복층을 11자 형태로 바꾸면서 지지대도 허술하게 세운 걸로 나타났는데 현장 점검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책임자였던 현직 간부가 개인적으로 영상을 유출한 걸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등장하는 아동 유튜브 채널이 막대한 수익을 낸다는 소식에 이를 겨냥한 사교육 시장까지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유튜버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30만 명이 모인 홍콩에선 오늘도 시위대의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부상자 수십 명이 나온 가운데 지금도 대치 중인 상황이라 추가 충돌이 우려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파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소형 목선 한 척이 어젯밤 우리 영해로 들어왔습니다. 북한군의 부업 선박, 그러니까 군 소속이긴 한데 부업으로 고기를 잡는 배인 걸로 보입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우리 해군이 이 배를 끌고 왔는데 배에 있던 3명 중 1명은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냥 길을 잃은 건지 아니면 탈북을 한 건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입니다. 육군의 해안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선박이 포착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이었습니다. 해군 역시 같은 위치에 선박이 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북쪽으로 5.5km 지점이었습니다. 이 배는 밤 10시 39분쯤 NLL을 향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고속정과 특전 고속단정을 급파했고 초계함도 투입했습니다. 선박은 밤 11시 21분쯤 NLL을 넘어 우리 영해로 진입했고 이튿날인 28일 0시 18분쯤 인근에 대기하던 우리 해군이 발견했습니다. 10m 길이의 소형 목선엔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원 3명은 새벽 2시 17분쯤 강원도 양양 지역의 군항으로 옮겨졌고 소형 목선 역시 오전 5시 반쯤 같은 곳으로 예인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인민군 소속의 부업선으로 추정되며 3명 중 1명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은 목선에 엔진이 장착돼 있었고 다수의 어구와 오징어가 실려 있었지만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GPS 장치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지난달에는 NLL 인근에서 표류하던 북의 민간어선을 우리 해군이 북측에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북한 군 소속의 어선인데다 엔진에 이상이 없었고 또 해안가 불빛으로 방향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군이 이 배를 끌고 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우리 특전 요원들이 북한 목선을 멈춰 세운 뒤 우리 쪽으로 넘어올 건지 물었습니다. 선원들은 그럴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항로를 착각했다며 NLL을 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군의 부업선으로 추정되는 식별 부호가 있고 3명 중 1명이 군복을 입었으며 이들의 설명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엔진을 가동해 자력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만큼 방향을 잃었다면 해안가 불빛을 기준 삼아 북쪽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란 설명입니다. 또 오징어 조업 절정기가 끝나 NLL 인근엔 다른 선박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부인했지만 목선 뱃머리에 통상 남쪽으로 넘어오겠다는 의사를 의미하는 흰색 수건이 걸려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귀순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순히 빨래를 걸어놨던 건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오늘 북한에서 내려온 또 한 척의 배가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던 러시아 어선인데요. 배에 타고 있던 우리 선원 2명은 모두 건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송환된 거라 그 배경도 주목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고기잡이배 한 척이 항구에 들어옵니다. 러시아 선적의 300톤급 시앙하이린 8호입니다. 북한 국경수비대에 붙잡힌 지 10하루 만에 속초항에 돌아온 겁니다. 17명 선원 중 한국인은 2명, 어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입니다. 통일부는 어젯밤 이 배가 원산항을 출발한 걸 알았고 지금까지 선원들의 건강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앙하이린 8호는 지난 16일 저녁 속초에서 러시아로 향하다 기관이 고장나 표류했습니다. 그러다 동해 북측 수역에서 북한 당국에 단속됐습니다. 배는 원산항으로 옮겨졌고 일부 선원들이 현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통지문을 보내는 등 수차례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받지 못했고 대신 러시아 외교당국 협조를 받아 상황을 파악해왔습니다. 그러던 사이 전격 송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하는 등 밀착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안해 송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송환은 인도적 조치일 뿐 남북 관계 상황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지금 제 옆으로 보시는 건 어제 새벽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 현란한 조명 아래서 춤을 추던 사람들 머리 위로 갑자기 복층의 일부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클럽의 설계 도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복층을 불법으로 늘린 걸로 파악이 됐고 안전장치도 허술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클럽의 설계 도면입니다. 지난 2003년 구청에 처음 신고할 때 복층은 가로로 길게 펼쳐진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일반 음식점에서 현재의 클럽으로 바뀌면서 공간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쪽은 약 30제곱미터, 반대쪽은 46제곱미터로 넓혔습니다. 복층으로 가는 별도의 계단까지 각각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드러내고 DJ 박스로 이용했습니다. 당초 누운 일자 형태의 구조가 11자 형태로 바뀐 겁니다. 확장된 좌우 복층에는 각각 3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3차례에 걸쳐 복층 등의 구조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선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지만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적이 큰 게 아니잖아요. 한 500도 안 되는 조그만 시설인데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영업을 하는. 또 경찰 현장 감식에선 모서리 4곳에서만 철골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복층 부분을 떠받치는 중간 지지대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철골 구조물의 용접 부분이 떨어진 게 이번 붕괴 사고를 부른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자 2명에 대한 1차 부검 결과는 압사로 확인됐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사고가 난 클럽은 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면서 그 안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됐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바꿀 때 바로 이 클럽이 사례로 등장합니다. 이런 업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규제를 풀어주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혜원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2016년 6월 20일 일반 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붕괴 사고를 일으킨 클럽이 당시 변칙 영업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사례로 등장했습니다. 이후 조례가 시행되면서 문제의 클럽은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신고했다면 괜찮다는 부칙 덕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다른 의원은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부적으로 연락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조례가 업주들이나 영업에 의해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격이 돼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제 그 사고를 보고 우리가 무리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주거나 동료 의원이 발의하는 거를 그냥 그거를 무리한 거죠. 경찰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를 고려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광주의 다른 클럽에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헝가리 대표 선수가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늘이 대회 폐막일인데 경찰은 이 선수의 출국을 막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헝가리 수영 선수 A씨는 오늘 새벽 동료 선수들과 광주의 한 클럽을 찾았습니다. 오전 3시쯤 이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 B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클럽에서 댄스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우연히 여성의 신체에 한 번 접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A씨는 리우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A씨에게는 긴급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를 다음 주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헝가리 선수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전했습니다. 취재진은 오늘 오후 일단 풀려난 A씨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대회 개막 다음 날이던 지난 13일엔 일본인 관광객이 여자 수구 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벌금 200만 원을 물기도 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막바지 장마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청계천에 백민경 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지금 청계천 쪽이죠? 좀 어둡긴 한데 비는 그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 지역 오전부터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했던 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이 빗물에 불면서 한때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통제가 풀린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비구름이 한 차례 몰려갔지만 또 서해에서 다시 또 다른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오늘 수도권과 서울에는 한 차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과 경기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고 오늘 오후부터 충청도와 또 강원 북부에 강원 영서 지방에 다시 호우주의보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등 중부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며칠째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인명피해가 보고된 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부터 내린 폭우로 경기 양주와 광주에서 주택이 침수돼 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도 또 차량이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죠. 벌써부터 열대야 그리고 또 폭염주의보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기상청은 이번 비를 끝으로 지난달 26일 시작된 장마가 일단락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가 물러가면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비교적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를 유지했던 부산에서도 어젯밤 최초로 첫 열대야가 기록됐는데요. 강릉에서는 이런 열대야가 7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울산, 경상도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에서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백민경 기자였습니다.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 적 없다며 황당하다는 듯한 고유정 모습이 그대로 담겨서 큰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상을 부실 수사 논란에 부른 경찰 간부가 개인적으로 유출했다는 의혹도 나와서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살인죄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지난달 1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유정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지만 고유정은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왜요? 그런 적 없는데. 별말 안 했는데. 황당하다는 듯한 고유정의 모습이 공개되며 오늘 하루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공분이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누가 영상을 유출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경찰은 수사 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논란을 부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박 전 서장이 수사 사건에 대한 공보 규칙을 어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영상 공개가 수사 공보 규칙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상을 공개하는 건 공익적 목적에 맞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얼마 전 6살 아이가 주인공인 유튜브 채널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동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덩달아 아이들을 인기 유튜버로 만들어주겠다는 사교육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너무 어린 유튜버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안녕, 트윙클 키즈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두 아이 앞에 마이크가 놓였습니다. 엄마 주윤주 씨는 휴대전화로 아이들의 모습을 찍고 직접 영상도 편집합니다. 몇 달 전 만든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 위한 겁니다. 유튜브를 하려면 아이들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하니까. 처음엔 유명 아동 유튜버를 따라하기도 했지만 구독자들이 생기면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기준이나 가치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뭐 조금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다거나. 아동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늘자 학원가에서도 관련 수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에이터 자체가 인기가 많아서 사실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학원들도 유튜브 수업이 거의 다 생겼더라고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법부터 영상 제작 방법까지 가르친다고 홍보합니다. 7살짜리 친구들이면 수업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제 8, 9세 정도 되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막이 되고 이 단계까지 가능하고요. 저 유튜브 찍어요. 아, 진짜 찍어요? 어떤 거 찍어요? 그냥 뭐 게임이나 팽이 돌리는 거 그냥. 영상 보는 것도 재밌고 편집하는 것도 재밌어요. 얼마나 마친 거 한번 보면? 한 2시간? 매일매일? 하루 평균 120분, 지난 3월 한 업체가 발표한 10대 청소년의 모바일 동영상 시청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청 시간이 늘고 있지만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아동에게 무리한 장면을 연출시키는 일부 사례는 학대 또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 6살 아이가 10kg이 넘는 문어를 먹는 영상이 논란이 돼 부모가 사과문을 올리고 영상을 내렸습니다. 영국 왕립정신과학회는 최근 아동 유튜버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올해 1분기에만 아동 안전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 개 이상 삭제했습니다. 아동이 출연하거나 아동이 보는 거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라든지 무엇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담론이. JTBC 최하은입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의 여파로 수입 맥주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 맥주 간판이었던 아사히 맥주가 최근 1위 자리를 내줬는데 이제 2위 자리도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화장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 수입 맥주 시장은 2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다양한 맥주 맛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4캔에 10,000원 행사가 수입 맥주 소비에 불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국내 수입 맥주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던 아사히는 웃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5개 수입 맥주 브랜드 가운데 아사히만 역성장했습니다. 국내 수입 맥주 시장은 커졌는데 아사히만 뒷걸음질 치면서 흔들림 없던 1위 자리도 내줬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18%에서 1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달 들어 일본 맥주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2위 자리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일부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일본 맥주를 할인 행사에서 제외하거나 신규 주문을 하지 않기로 해서입니다. 아사히가 주춤하는 사이 한 국산 맥주 회사는 다음 달까지 출고가를 낮추는 등 공세에 나섰습니다. 불매운동은 화장품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주요 백화점에서 일본 수입 화장품 매출은 1년 전보다 20%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JTBC 이센대입니다. 올 초 세상을 뜬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그린 영화에는 관심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금도 활발하고 흥행을 시키자라는 이야기, 또 그리고 가수와 배우들의 재능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 김복동. 일본에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16살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오니까 23살이래, 23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7년을 길에서 싸웠지만 그토록 원했던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를 맞아 극장에 걸리는 이 영화에 관심과 후원이 쏟아집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선 영화가 흥행했으면 좋겠다. 보는 것이 애국이라는 응원글이 보이고 모금 운동도 이틀 만에 목표액 1,000만 원을 모두 모았습니다. 참혹했던 기억을 꺼내 보이기까지 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배우와 가수의 재능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본인도 피해자였지만 인권운동가이자 평화활동가로 전 세계 전쟁 피해자를 품은 김복동 할머니. 감독은 영화가 할머니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 구멍에도 해가 뜬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깽하고 개떨 날이 올 겁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일본과의 행정교류 사업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나가사키의 우호 교류 협의서 체결은 잠정 중단됐고 민간 교류 사업인 조선통신사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국가적 상황을 받아들여 정부와 함께 대응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나가 스마트폰을 켜면 가장 먼저 우리 외교부가 보낸 안전 문자를 보게 됩니다. 위험 지역 경고부터 영사 콜센터 안내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데 이게 어느 통신사를 쓰느냐에 따라 이걸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가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코타키나발루를 찾은 관광객의 스마트폰입니다. 외교부가 보낸 안전 문자 여러 건이 보입니다. 위험 지역을 알려주거나 지카 바이러스를 경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켜면 로밍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 안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문자 발송 현황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영사 콜센터 안내 문자를 특정 통신사 고객들에게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지카 바이러스 경고 문자의 경우 통신사별로 보냈다가 중단했다가를 반복하다 지금은 LG U+ 고객들에게만 발송하는 상황입니다. 철수 권고와 즉시 대피 안내 문자를 특정 통신사 고객들에게만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통신사를 쓰느냐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외교부는 국내 통신 3사와 협약을 맺고 문자를 보내는데 용량 제한 등이 있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관련 예산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영사콜센터 긴급 신고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어제 30만 명 인파가 거리로 나왔던 홍콩에선 오늘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다시 최루탄을 쐈고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 분노도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4일째 홍콩 현장에서 시위를 취재하고 있는 어환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어환희 기자, 지금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는 지금 홍콩섬 차터가든에서 중산기념공원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중산기념공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진을 불허한 홍콩 경찰에 막혀서 지금 대치 중입니다. 여기 현재 최전방에서 시위 중인 인원은 500명 정도가 됩니다. 연결을 하기 바로 전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제 육안으로는 연기가 보였었는데 지금 잠시 잦아든 상황입니다. 시위대는 이 안쪽으로 좀 밀려났고요. 하지만 경찰이 언제든 다시 최루탄을 쏠 가능성이 있어서 연결 중에 제가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환희 기자도 최루탄을 쏘는 바람에 지금 마스크를 착용한 것 같은데요. 경찰이 오늘도 행진 허가 내주지 않았다면서요. 특히 중국 정부 연락사무소를 시위대가 또 접근할까 봐 걱정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차터가든에서의 집회는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차터가든에서 중산기념공원까지 약 2km 구간의 행진은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중산기념공원에서 10분 거리에는 중국 정부의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오늘 오전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건물을 대형 플라스틱 펜스로 삥 둘러놨습니다. 지난 21일 시위대가 검은색 페인트를 뿌렸던 국가휘장은 투명 커버로 씌워놨습니다. 시위대가 지난주처럼 다시 찾지는 않을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네, 어제도 뉴스룸에서 어환희 기자가 현장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저희 중계가 끝난 뒤에 그 시위 현장이 좀 과격해졌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친 사람들도 많았다고요.
네, 주최 측 추산으로 약 30만 명이 나왔던 어제 시위는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약 30만 명이 나왔던 어제 시위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제가 어제 현재 시간으로 오후 7시 정도의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이후에도 경찰은 위엔랑 지하철역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체류탄 등의 시위대 24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중에 2명은 중태인 상황입니다. 홍콩 언론은 시위대 1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다시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홍콩 시민들은 분노에 찬 모습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e have only peaceful protesters, and even innocent people who just come back from work, like at night. I think the government or the officials do have a better way other than being violent. 네, 벌써 홍콩 시위가 거의 2달간 이어지고 있고 어환희 기자도 벌써 2번이나 홍콩에 가서 현지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위 상황이 언제까지 좀 계속이 될까요? 네, 시위대는 다음 달에도 매주 주말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등으로 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백색 테러와 연관이 됐다. 또 지역 주민들을 시켜 시위대를 몰아내려고 했다 등의 외신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경찰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상당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 현지에서 어환희 기자였습니다.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3,000명 넘는 시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경찰을 동원해서 1,000명을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은 경찰 곤봉에 맞아 피를 흘렸고 외국 언론과 인터뷰하던 도중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3,500여 명의 시위대가 시내 중심가와 시청 주변을 돌며 공정선거를 외쳤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불법 시위라며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1,000여 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전체 시위대의 3분의 1가량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는 등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국제사회의 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은 외신과 인터뷰를 하다 Меня сегодня задержали, но у нас другого выхода нету. Вот был согласованный митинг в субботу на Сахарова. Туда пришло 22,5 тысячи человек. Это к каким-то результатам привело? Нет.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선 오는 9월 시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시위대는 푸틴 정권의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거 당국이 야권 유력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대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입후보 서류에 유권자들의 가짜 설명이 섞여 있다며 일부 후보들을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에 푸틴 대통령의 철권 통치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석 달 전 이른바 동물국회를 만들어 놓고는 경찰의 출석 요구 무시하는 국회의원들. 경찰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 주에도 30명 넘는 여야 의원들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인데요.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건데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면 경찰이 강제 조사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여야 의원 30여 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선거법과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엄용수, 여상규, 정가비운, 이양수 의원은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세 번째로 조사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 때문에 강제 조사가 실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국회 동의 없이는 경찰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려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온 전광훈 목사가
이번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내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행사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전국 253개 지역에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기독자유당으로 끝이 났다. 기독자유당 국회의원 2명이라도 만들어서 크게 여기다 넣기로 나하고 약속하자. 그러면서 조직 운영을 위해 후원금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설교 중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30억의 돈이 있어야 이거는 끝나는데 이걸 내가 어르신 붙잡고 고민을 했더니 어르신이 말한 거야. 그거 내가 돈 구해줄게 그래. 어르신이 그래서 이번 주에 돈 2억 준다. 그런데 한기총 조사위원회는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로 취임한 이후 10여 차례 행사를 열었지만 한기총 공식 계좌에 후원금이 들어온 건 한 차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행사로 60만 원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거의 추정해보건대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해당 운동본부는 전 목사가 총재로 있는 단체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기총 조사위는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내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 측은 조사위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4월 집 앞으로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 방송을 했던 유튜버 김상진 씨가 최근 공범 4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김 씨는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방송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너는 X다라는 것을 이제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서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윤석열아, 너 죽을래? 지난 4월 24일 유튜버 김상진 씨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실시간 협박 방송을 했습니다. 2년여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달란 겁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는 웃자고 찍은 영상일 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집 앞에서도 위협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 김 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에 대한 특별법상 공동협박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 씨에겐 상해죄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5월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 참가자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입니다. 김 씨의 방송을 도운 4명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적은 돈을 조합에 투자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게 지역주택조합 제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이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이 350여 곳이나 되는데요. 그런데 조합비를 빼돌리는 등 각종 비리로 사업이 좌초되고 또 수사로까지 이어진 곳도 한둘이 아닙니다. 신아람 박병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전남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함께 만든 아파트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조합원 400여 명은 지금도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상황입니다. 조합원 박모 씨가 3번에 걸쳐 낸 추가 분담금만 2,500만 원입니다. 이 돈만 내면 다시는 어떤 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도 계속 했었고, 전 조합장의 아들인 업무대행사 대표 고모 씨가 7억 5천만 원을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고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8년을 기다렸지만 사업 진행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이 조합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낸 돈은 초기 분담금 3천만 원을 포함해 총 9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조합의 집 대신 다른 건물들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업무대행사 대표 백모 씨가 총 150억 원대의 조합 자금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땅 한 평 매입도 없이 아예 처음에서부터 사기를 치려고. 전국 5개 지역의 검찰청에서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아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개개인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집을 짓는 만큼 분양 이후 얻는 소득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분양 수익을 시행사나 건설사가 가져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과는 다른 점입니다. 관련법상 해당 지역의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속임수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땅 주인에겐 동의서만 받아놓고 투자한 조합원들에겐 땅을 확보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현재 80% 이상의 토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영종료 300%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조합원을 속인 뒤 돈을 받아놓고 자금을 빼돌리는 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단체가 사기로 번 돈을 곧바로 동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가해자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다시 찾아낸 뒤 합의금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거부하거나 이미 빼돌렸다면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퇴백, 백백수.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 도는 유행어라고 합니다. 일단 어디든 들어가자 했다가 결국 20대의 퇴사에 백수가 됐다 해서 이퇴백. 100번 도전해도 여전히 백수여서 백백수.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까지 나왔을까 싶은데요.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던 대기업 정기 공채마저 요즘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역시 취업입니다. 스펙은 다들 뛰어난데 일자리가 적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4학년이면 이제 대학교도 끝나고 하니까 사회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 취업시장 한파는 연중무휴입니다. 한꺼번에 신입사원을 뽑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뽑는 기업이 늘면서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올 초 대졸 정기 공채를 없애고 상시 채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SK와 LG도 정기 공채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 정기 공채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 가능한 인재 확보에 한계가 있어 연중 상시 공채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시 채용에선 신입사원보다는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경력 사원이 유리합니다. 경기 부진에 뽑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올 2, 3분기 대기업의 채용 예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5% 적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올 상반기 7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 조사 이후 역대 최다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 지원 카드를 빼돌려서 1억 원 넘게 쓴 전직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전 경기 오산시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결식 아동 카드 33장을 훔쳐서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가족과 친구에게까지 나눠줘서 모두 1억 4천여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일부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국내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파는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성분인 MIT와 CMIT가 나왔습니다. 모두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데 구매 대행 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일본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혼슈 미에현 동쪽 앞바다에서 일어난 건데 쓰나미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호쿠 지방 미야기현 남부에선 진도 4의 진동이, 도쿄 도심과 후쿠시마에선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 메뚜기 떼가 등장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카지노와 호텔 밀집 지역이 메뚜기 떼에 점령당했다며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려서 습한 날씨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던 메뚜기가 대거 옮겨왔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어린 주인을 동생처럼 챙기는 반려견, 그리고 먹잇감인 멧돼지와 가족이 된 사자. 방학 맞은 아이들을 겨냥한 애니메이션 풍년 속에 눈에 띄는 새로운 관계들입니다. 또 다른 가족을 그린 영화들, 김나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Keeping Liam safe is a full-time job. No. It's a dangerous world. You'd be crazy not to worry.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걸까요? 갓 태어난 천진난만한 반려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강아지.
사고라도 날까 노심초사해 시도 때도 없이 긁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고양이들과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할머니는 물론 한 아파트 다른 동물들도 나섭니다. 반려동물에 스며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If you want to live with us, you have to eat like us. Extra crunchy. 컴퓨터 그래픽으로 되살아난 라이온킹. 아프리카 사자 신바가 먹잇감인 미어캣, 멧돼지와 함께 사는 모습에 분량이 늘었습니다. 익숙한 관계를 뒤집은 설정들도 눈길을 끕니다. 공주는 왕자의 키스를 기다리는 대신 일곱 난쟁이와 협력 전선을 만들고 장난감은 주인 없이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가족 관계를 겨냥한 애니메이션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일요일 비하인드 뉴스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퓨마와 거북이로 정했습니다. 예, 토끼와 거북이도 아니고 네. 퓨마와 거북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얘기입니다. 오늘도 소셜미디어에 글 많이 썼거든요. 그중에 하나, 문 대통령이 러시아 영공침법 때 대체 뭐 하고 있던 것이냐 이렇게 문제를 삼으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퓨마 탈출 때도 열던 NSC도 안 열고 점심 때 거북이 횟집 가서 스시를 드셨다. 세상에 대한민국 대통령 맞으십니까? 라고 썼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산 갔을 때 식사했다는 그곳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기사도 많이 났고요. 거북이가 아니라 거북선 횟집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안에 팩트가 3개나 틀렸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 이름은 거북이가 아니라 거북선 식당이었습니다. 예. 청와대 인사들이 이렇게 사진으로도 공개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스시를 드셨다라고 썼는데 스시 안 먹었답니다. 제가 이 식당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 대통령 일행이 먹었던 점심 메뉴에는 스시, 초밥은 없었고 회만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마도 이 시국에 뭔가 일본 음식을 먹었다. 그런 부분, 그런 뉘앙스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도 회, 우리나라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우리도 먹었다는. 과거부터 계속 먹어왔으니까요. 예,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일본 음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틀린 점은 세 번째로 퓨마 탈출 때도 열었던 NSC도 안 열었다. 이 말도 틀린 건데 예. 지난해 10월 저희 오대영 기자가 팩트 체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당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이 문제를 삼았던 내용인데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하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면서 과잉 대응을 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당시에 NSC 열리지 않았고요.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곳에 보고는 됐습니다. 예. 전국의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예. 저게 바로 이제 많은 팩트 체커들이 힘이 빠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렇게 팩트 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이 여전히 인용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짧은 멘트 안에 이렇게 팩트가 3가지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이 민경욱 의원이 문제 삼았던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있었던 게 지난 23일이고 예. 대통령이 횟집 가서 점심 먹은 날은 그 다음 날인 24일입니다. 이 문제를 삼고 싶었다면은 당일에 뭘 했는지 따졌어야 했는데 왜 다음 날에 점심에 횟집 간 거를 문제 삼았느냐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정은 없었습니까? 민경욱 의원이 나중에 이 거북이 횟집이라고 쓴 것만 거북선 횟집이다. 이것 하나만 정정을 했습니다. 예, 그럼 종합해보면 틀린 팩트 중에 3개 중에 이제 하나를 고친 셈이군요. 자, 그런데 보면은 유독 민경욱 의원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거친 발언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게 이 일본 문제 관련해서 거친 발언을 내놓은 것이었는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 목소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민경욱 의원이 페이스북 올린 글을 보세요. 뭐 일본 놈들부터 발광 뭐부터 시작해서 그 단어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막스 베버가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던 비창조적 흥분 상태에 빠진 사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요. 예, 막스 베버가 경고했다는 비창조적 흥분 상태. 좀 어려운 용어군요. 네, 조금 어려운데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비창조적 흥분 상태라고 하고 이 민 의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민 의원은 언급에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런데 왜 내가 쓴 뭐 문 대통령 3대에 걸친 친일 같은 이런 표현들은 주목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설전이 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칭찬 릴레이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예, 물음표를 붙인 것도 궁금하고 누가 누구를 칭찬했다는 겁니까? 네,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청와대 나온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신 떠나라, 통치 권력에서 떠나달라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오늘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끼어들었는데 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서 나경원 의원, 당신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라고 썼습니다. 이 얘기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열심히 일했다고 릴레이로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정치 이제 그만두고 떠나라 이렇게 좀 할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릴레이를 펼친 거군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언제였나요? 예전에 광고, TV 광고에 나왔던 CF 문구 같습니다. 네, 저도 찾아보니 2002년에 있었던 광고 카피였고 좀 요즘 같은 휴가 시즌에 좀 어울리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광고를 패러디해서 서로 공격을 한 셈인데 지금 저렇게 보면은 둘 사이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제는 좀 앙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가장 앞장서서 비판을 했던 게 나 원내대표였고 또 이후부터는 손 의원도 나 원내대표 일이라면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손혜원 랜드 조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머릿속엔 도대체 또 어떤 또 다른 구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올 초에도 상당히 날선 이야기를 주고받았군요. 네, 손혜원 의원은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5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었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손 의원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고 또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자신의 홍보 기능에 열등감 느끼고 다음 총선에 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싫어서라고 스스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칭찬 릴레이에 물음표를 붙였던 거는 결국 비판 릴레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였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에 서울과 경기, 강원도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게는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린 충청 내륙과 강원 동해안,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3도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31도 이상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 끝난 뒤에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